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목요일 정부는 4조 원 규모의 소위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안을 발표했죠. 이에 유승민 대표는 최저임금이나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에 세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정부 정책 철학의 문제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지적 역시 또 다른 정책 철학으로서의 견해입니다.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단 말은 동의가 안 됩니다. 2000년 이후 한 해 추경 최고액은 이명박 정부 때 28조 4천억 원, 추경을 가장 자주 하고 누적액으로도 가장 많은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임기 2년차 제외하고 40조 규모. 추경을 통해서 혈세가 어떻게 함부로 쓰였는지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는 유 대표 본인이 여당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에 박근혜 정부인 겁니다. 그 시절 한 번이라도 추경의 요건을 제대로 갖춘 적이 있긴 있었습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추경 이런 건 사실 우리 일상에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아주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SOC 예산 같은 거 그렇죠. 따내서 자기 지역구에 가져가고 관심이 많은데 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가 결국 그 정부의 철학에 담긴 거죠. 예. 우리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예산을 여기 쓰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혈세를 함부로 썼다. 이거는 애초 그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에 쓰지 않을 때 하는 말이에요. 예. 그 대표적인 교과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 추경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짚어본 거고요. 자, 오늘 이사했나요? 시사인에? 네, 했습니다. 월요일인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되죠. 월요일 특히 그래요.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소식 정말 많습니다. 우선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 12월 말에 또 받은 돈이 나왔는데요. 스님에게도 2억 원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입니다. 돈을 준 스님도 이를 인정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모르고 다 시키지 않았고 원래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야, 이거 스님 빵 터집니다. 빵집 이래 이후로. 예. 네, 굉장히 또 정황이 구체적입니다. 총무기획관에게 능인선원 주재인 지광 스님 만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광 스님을 만나서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면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액수의 크고 자금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서울시를 봉헌한다고 한 기독교인이지만 종교도 뛰어넘는 거죠. 예. 우리 MB는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시는 분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할 때 그 잘을 액수로 가늠합니다. 예. 이 정도면 매우 잘이군. 이렇게. 근데 스님한테 받았다. 빵집 이래로. 예. 네, 돈을 전달한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받은 사람만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네. 모든 뇌물 관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판장에서도 모른다고 할 것이고, 예. 끝까지 모른다고 하실 것이고, 예. 모른 채 이분의 일생 전체가 마감되지 않겠나.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돈과 관련된 소식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리온그룹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선 축가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라고요. M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한 증언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오리온 전직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직 임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사장이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돈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로요. 이게 이제 MB 관련한 뇌물의 특징인데 그 제2롯데월드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와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 홈쇼핑을 하잖아요. 예. 이권을 파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홈쇼핑 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기업이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이거 좀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래 그러면 그 잘을 돈으로 표현해. 이렇게 이루어졌을 법한데 그게 아니고 네, 여기서 나오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 당선 축하금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들 규모면 이렇게 수구먼이 있었고 예, 그 수구먼에게 이런 요구를 받고 돈을 마련하는 과정 또 사실은 보도가 됐죠. 돈은 오리온그룹이 당시 초코파이가 잘 안 됐는지 혹은 아예 비자금이 사내에 없었는지 비자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오리온그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전혀 없다라고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증언한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고소했습니다. 전직 임원이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녹취도 공개하긴 했어요. 뭐. 네, 또 추가로 MBC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통화 네. 파일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법적으로 가긴 했는데 비자금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임원들 급여를 조금씩 떼가지고 마련해 줬다. 예.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어쨌든 액수는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오리온그룹의 이사장이 같이 이사장이 여기를 자주 다녔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주 다녔다고 하는 병원. 네, 돈의 전달처로 지목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박스채 10,000원 10,000장을 전달했고 예, 이런 스토리인데 여기서 또 나경원 후보 고액 피부과 논란이 됐던 그 병원입니다. 네, 2011년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나왔던 그 피부과인데요. 그렇죠. 크게 화제가 됐던 거기다가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정치인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죠. 예. 자, 뜬금없이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소환됐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뉴스는 하나는 종교도 뛰어넘었다고 또 하나는 이제 항상 먼저 요구했다. 예. 소송비 대납도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놓으라고. 예, 또 돈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성동조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업주가 구속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돈 다시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거절했다라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도 있습니다. 잘 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받은 대로 안 돼서 돌려달라 했더니 그걸 안 된다고. 네, 그와 관련되어 있던 정황들을 수차례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팔성 전 회장을 통해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상득 전 의원과 이상주 사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낙장불입인 거죠. 예. 이미 입금됐다. 다 썼다. 이런 돈과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다음 수는요. 네, 다스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유록 여사가 다스의 법인카드를 10년 동안 4억 원 넘게 썼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사용기간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당선 직전인 2007년 말까지라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에서 썼다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인데요. 이상은 다스 회장도 사용하지 못했던 법인카드를 서류상 아무 관련이 없는 김유록 여사가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스의 내부자들이 한 증언에 따르면 최대 주주 둘 형님이나 또는 뭐 처남 고 김재정 씨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개인 법인카드가 없었다는 거죠. 예. 다들 과부를 해서 사용했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달에 얼마 쓰면 나중에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그리고 얼마 이상 쓰면은 결제를 안 해줬고 최대 주주인데 사장이 회사 오너가 결제하라고 그러는데 사장이 집어 던졌다고 하죠. 예,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주식도 없는 이제 김유록 여사는 10년간 카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억대를 사용했다라고. 네,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다. 예, 대통령실까지는 부인이 그렇게 썼다는 것이고 이건 뭐 확인된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요 부인 관련된 혐의는 잠시 후 이정열 전 부장판사하고 한번 법률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기로 하고 있고요. 민의로. 그리고 이시영 씨도 뉴스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스 실소유주 정황을 알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상은 다스 회장 몫의 주식 배당금이 이시영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6억 원 가량인데요. 이에 대해선 다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시영 씨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주식에 한 주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는데 돈은 자기들이 씁니다. 예. 돈을 쓰는 사람이 주인이죠. 예. 최대 주주인데 돈을 못 쓰면 그게 무슨 최대 주주입니까? 최대 주주라고 했던 두 사람은 돈을 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내 증언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고, 아들이나 그리고 부인은 돈을 썼다는 얘기죠. 예. 배당금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죠. 주식의 배당금인데요. 주식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곡동 땅을 판 자금도 예. 이시영 씨가 가져갔다는 걸로 그렇게 검찰에 그 대통령의 형 그리고 그 아들 동영 씨가 증언을 검찰에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네, 물론 이에 대해서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스 내부 문제는 형 이상은 회장과 아들 이시영 씨 사이의 일로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카드도 이상은 회장이 줬다고 하는 식으로 네, 가족들이 함께 쓰는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쓴 내역을 제시하자 처음에는 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가 카드를 제시하자 이거는 이상은 회장이 준 거다. 근데 이상은 회장 본인은 돈을 못 썼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당시 김성우 사장한테 돈을 얼마 이상 쓰면 매달 아주 혼이 났다고. 자, 이건 뭐 제가 보기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공방이 오가는 중입니다. 예, 다음 순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받아들인다라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시기는 이번 주 초가 유력하다라고 하는데요. 익명을 원한 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입니다. 최근 검찰총장 주재로 내부 회의가 열렸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간부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반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기에도 너무 혐의가 많고, 예, 너무 액수가 많고, 너무 구체적이라 영장 청구는 뭐 거의 100%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되겠죠 아마. 예,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평창 패럴림픽이 어제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요. 역대 최다 참가국이 참여했습니다. 49개국이고요. 또 선수도 570명 가량이 됩니다. 입장권도 목표 대비 150% 가까이 팔렸고요. 대회 기간 4개 경기장과 기타 등등을 해서요. 74만 명이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패럴림픽도 잘 끝났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최초의 금메달을 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신희연 선수가요.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투혼의 동메달도 있는데요. 파라 아이스하키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 미니가 하나 있어서 중요한 뉴스 한두 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중재를 요청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한미, 한중일, 한일 등 릴레이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다 만나겠어요. 예. 러시아와도 만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하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일 정상회담까지 나가면 북중이나 북러 정상회담도 연속으로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상회담을 중계를 해달라, 다리를 좀 놔달라. 네, 한일 관계 정통한 외교 소식들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만남을 중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일본도 4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여러 가지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국들이 이제 전 세계적 강국이거든요. 네. 육자회담에 끼는 국가들이 모두 다 강국이에요. 유엔 안보리 국가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그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다자 외교의 중심이 된 건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다. 예,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국제 정세는 돌아가고 있고요. 러시아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는 저희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은 러시아 얘기를 잠시 후 2부에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잠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윤옥 여사 관련한 혐의나 사법 처리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관련 의혹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현재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보니까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뒷돈을 건네줬는데 네. 중에서 이제 5억 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6억 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전달받은 그런 의혹이 있고 있고요. 이거는 뭐 네, 사위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예, 그렇게 진술을 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에서 그 미화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네. 미국 방문할 때, 예, 그거는 김희중 전 비서관이 했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2007년도에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금품이 든 명품 가방과 함께 사업 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도원 의원도 시인을 했었던 그런 이야기죠. 정확하게 이렇게 시인한 건 아닌데 이제 그 MBC에서 보도된 것과 대충 맞아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고. 네 번째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결제한 사실과 관련되는 의혹. 이렇게 4가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것들이 제법 오래됐어요. 이게 뭐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지난 것들이 많죠. 지금 대체적으로 다 아무리 그 늦게 잡아도 사실은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퇴임일자 2008년 2월 24일인가요? 25일인가요? 네. 그때까지 벌어진 일들이니까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액수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고 좀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뭐 그 검찰에서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아닌지 네.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긴 한가 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의혹은 뭐랄까요. 일반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법하다 혹은 관련해 진술 이런 건데 이게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되긴 됩니까? 처벌이 되긴 됩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확인이 돼서 범죄가 되는 부분하고 실제로 이제 처벌 가능성이 있냐는 부분하고는 좀 결이 다른 문제인데요. 네.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공장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게 범죄가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5, 6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뭐 특활비를 받았다. 또는 뭐 네. 명품 가방과 이권 청탁을 받았다. 또는 다스 법인 카드로 썼다. 이런 게 범죄는 구성하죠. 일단 다 전부 다 사실이라면 범죄는 되죠.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팔성 전 회장이라든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뇌물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뇌물죄는 공무원이어야만 이제 가능하긴 한데 지금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 되면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재미교포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문제기는 한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도에 공무원은 아니었는데 만약에 대선 이후라면은 예컨대 당선 축하금이다 이런 차원이라면 공무원이 될 자인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법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횡령이 될 수는 있어요.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좀 문제가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실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인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못 받았다면 절도가 될 수도 있고요. 절도.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소유주면 횡령이 되는 것이고 실소유주가 아니면 절도가 되는 거라고요? 절도도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남의 재산을 몰래 썼다는 얘기군요. 절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승낙을 안 받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저 횡령하고 또 관계가 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도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빼먹었네. 그 작물이 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 이미 한 거를 작물. 카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거를 건네줬다면은 작물 취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네, 요런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고, 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초반이죠. 취임 직후인데, 김여영 여사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가 있었어요. 당시 네네. 사촌 언니 김옥희 씨가 18대 총선 과정에서 서울시 버스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을 받았다. 네, 그랬죠. 30억 얼마였는데 어쨌든 31억이었던가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사기, 그러니까 김옥희 씨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쳐서 30억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징역 3년을 받긴 받았습니다. 실형을 살았어요. 물론 중간 과정에서 이제 감옥에 안 가고 병원에 있고 하던 이상한 특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당시 이제 단독 범행으로 법원에서는 판결을 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는 뭐 설령 확정 판결대로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주는 쪽에서 보면 네. 김옥희 씨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공천 그러니까요. 아무런 힘이 받게 해달라고 없었는데. 손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거나 내지는 중간에는 김인옥 여사가 있다고 봐야 이게 연결고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3억도 아니고 이게 30억입니다. 30억. 3억도 크죠. 아니 지금 언론에 등장하는 액수들이 뭐 그렇죠. 2억, 3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한 사람이 30억을 줬는데 이걸 그냥 사촌 언니가 알겠거니 하면서 그냥 줬다는 게 이게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납득은 안 되죠. 근데 뭐 하여튼 일단 확정 판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공장장님 모르시는 취지에 따르면 이제 이게 그럼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거냐라는 만약에 관여되어 있다면 가정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됩니다. 공천을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돈을 받은 거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액수 때문에 약간 공소시효가 갈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면은 공소시효가 7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기로 보게 되면 액수가 지금 30억이 넘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기 때문에 1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천을 알선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야 되는 거니까 이야기가 공천해달라고. 그러면 공천을 알선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거다라고 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돼서 공소시효가 7년이고요. 그런 의사 없이 그냥 이제 가로채겠다라는 생각이었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사기가 더 길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올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김옥희 씨가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 사기가 된다면은 김옥희 씨하고 공범이 되는 경우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그 공범이 처벌을 받았을 때 그때는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어요. 기소가 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꼭 기간이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겠군요. 네. 이 사건 역시 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혹은 뭐 거론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완성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다면 될 수도 있죠. 일단 현재로서는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 공범으로 본다면 사기가 된다면. 근데 지금 이게 뭐 사기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그 돈 받고 공천을 해줬다는 공천을 해주려고 했다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엄중하기는 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다면 또 어떨런지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하신 분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할 때 그 잘을 액수로 가늠합니다. 예. 이 정도면 매우 잘이군. 이렇게 근데 스님한테 받았다. 빵집 이래로 예. 네, 돈을 전달한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받은 사람만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예. 모든 뇌물 관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판장에서도 모른다고 할 것이고 예. 끝까지 모른다고 하실 것이고 예. 모른 채 이분의 일생 전체가 마감되지 않겠나.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돈과 관련된 소식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리온그룹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선 축가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라고요. M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한 증언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오리온 전직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직 임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사장이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돈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로요. 이게 이제 MB 관련한 뇌물의 특징인데 그 제2롯데월드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와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 홈쇼핑을 하잖아요. 예. 이권을 파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홈쇼핑 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기업이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이거 좀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래 그러면 그 잘을 돈으로 표현해. 이렇게 그걸 어떻게 쓰는지가 결국 그 정부의 철학에 담긴 거죠. 예. 우리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예산을 여기 쓰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혈세를 함부로 썼다. 이거는 애초 그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곳에 쓰지 않을 때 하는 말이에요. 예. 그 대표적인 교과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 추경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짚어본 거고요. 자, 오늘 이사했나요? 시사회는? 네, 했습니다. 월요일인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되죠. 월요일 특히 그래요.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소식 정말 많습니다. 우선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 12월 말에 또 받은 돈이 나왔는데요. 스님에게도 2억 원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입니다. 돈을 준 스님도 이를 인정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모르고 다 시키지 않았고 원래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야 이거 스님 빵 터집니다. 빵집 이래 이후로. 예. 네, 굉장히 또 정황이 구체적입니다. 총무기획관에게 능인선원 주재인 지광스님 만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광스님을 만나서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면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액수의 크고 자금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서울시를 봉헌한다고 하는 기독교인이지만 종교도 뛰어넘는 거죠. 예. 우리 MB는 모든 걸 돈으로 환산 이루어졌을 법한데 그게 아니고 네. 여기서 나오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 당선 축하금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들 규모면 이렇게 수구먼이 있었고 예. 그 수구먼에게 이런 요구를 받고 돈을 마련하는 과정 또 사실은 보도가 됐죠. 돈은 오리온그룹이 당시 촉구파기가 잘 안 됐는지 혹은 아예 비자금이 사내에 없었는지 비자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오리온그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전혀 없다라고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증언한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고소했습니다. 전직 임원이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녹취도 공개하긴 했어요. 뭐. 네, 또 추가로 MBC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통화 네. 파일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법적으로 가긴 했는데 비자금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임원들 급여를 조금씩 떼가지고 마련해 줬다. 예.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어쨌든 액수는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오리온그룹의 이사장이 같이 이사장이 여기를 자주 다녔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주 다녔다고 하는 병원. 네, 돈의 전달처로 지목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박스채 10,000원 10,000장을 전달했고, 예.
이런 스토리인데 여기서 또 나경원 후보 고액 피부과 논란이 됐던 그 병원입니다. 2011년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나왔던 그 피부과인데요. 그렇죠. 크게 화제가 됐던 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목요일 정부는 4조 원 규모의 소위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안을 발표했죠. 이에 유승민 대표는 최저임금이나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에 세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정부 정책 철학의 문제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지적 역시 또 다른 정책 철학으로서의 견해입니다.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단 말은 동의가 안 됩니다. 2000년 이후 한 해 추경 최고액은 이명박 정부 때 28조 4천억 원. 추경을 가장 자주 하고 누적액으로도 가장 많은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임기 2년차 제외하고 40조 규모. 추경을 통해서 혈세가 어떻게 함부로 쓰였는지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는 유 대표 본인이 여당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에 박근혜 정부인 겁니다. 그 시절 한 번이라도 추경의 요건을 제대로 갖춘 적이 있긴 있었습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추경 이런 건 사실 우리 일상에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아주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SOC 예산 같은 거 그렇죠. 따내서 자기 지역구에 가져가고 관심이 많은데 이게 거기다가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정치인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죠. 예. 자, 뜬금없이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소환됐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두 가지 뉴스는 하나는 종교도 뛰어넘었다고 또 하나는 이제 항상 먼저 요구했다. 예. 소송비 대납도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놓으라고. 예, 또 돈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성동조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업주가 구속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돈 다시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거절했다라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도 있습니다. 잘 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받은 대로 안 돼서 돌려달랬더니 그걸 안 된다고. 네, 그와 관련되어 있던 정황들을 수차례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팔성 전 회장을 통해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상득 전 의원과 이상주 사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낙장불입인 거죠. 예. 이미 입금됐다. 다 썼다. 이런 돈과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다음 수는요. 네, 다스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유롱 여사가 다스의 법인카드를 10년 동안 4억 원 넘게 썼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사용기간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당선 직전인 2007년 말까지라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에서 썼다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인데요. 이상은 다스 회장도 사용하지 못했던 법인카드를 서류상 아무 관련이 없는 김유롱 여사가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스의 내부자들이 한 증언에 따르면 최대 주주 둘 형님이나 또는 뭐